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통장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먼저 알아봤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걸. 웃으며 커피를 저어주던 손이 멈췄고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결혼 준비가 이렇게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반지는 이미 가방 안에 들어 있었고 우리는 주말마다 하던 것처럼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따가 웨딩홀 연 전화도 해야 해라며 일정을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통장 하나가 우리가 함께 그려온 모든 미래를 단번에 잘라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숫자를 착각한 거라고.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동안 내가 계산하던 현실과 그녀가 말하던 준비가 같은 방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타우리는 6년을 만났다. 계절이 6번 바뀌는 동안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거라 믿었다. 힘들 때마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 결혼하면 돼 라고 말했고 그 말은 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시작됐을 때도 힘들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드레스 투어, 스튜디오 신혼여행 예물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다. 다만 이상했던 건 설렘보다 숨이 막히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었다. 카드 결제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그래도 나는 참고 있었다. 사랑은 숫자로 재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통장을 꺼내놓은 건 그녀였다. 미리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는 말과 함께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은 척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무너졌다. 내가 알고 있던 준비와 너무 달랐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결혼은 둘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혼자 끌고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걸. 말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삼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결혼 준비라는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미래를 만드는 과정처럼 들렸다면 이제는 하나의 시험 같았다. 누가 얼마나 참고 누가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녀는 여전히 바빴다. 퇴근 후에는 웨딩 카페를 들여다보고 주말이면 드레스샵을 돌았다. 이건 평생 남는 거야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따라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앞으로 써야 할 돈, 그리고 그 뒤에 남을 빚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속물처럼 느껴져서 스스로를 자주 미워했다.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건 나였다.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집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통장을 펼쳤다. 내가 모아둔 돈과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금액, 그리고 대출까지 계산해서 말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왜 그렇게 현실적이야? 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현실적인 게 잘못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일찍 현실을 꺼낸 걸까? 그녀는 말했다. 결혼은 한 번뿐이고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해보겠냐고. 나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맞는 말 같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한 번이 너무 무거워 숨이 막혔다. 양가 상견례는 더 분명했다. 웃음과 존댓말 속에서 오간 건 조건이었다. 누가 집을 마련할지, 어디에 살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어른들은 모두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말끝마다 가시가 느껴졌다. 나는 중간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결혼이 두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두 집안의 합의처럼 느껴졌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회사 선배들과의 점심도 겹쳐 떠올랐다. 결혼한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지금이죠. 제일 좋을 때라고. 결혼하면 돈도 시간도 다 없어진다고. 농담처럼 들었지만 이상하게 웃을 수가 없었다.
그 말들이 내 상황과 겹치면서 현실이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다시 떠올랐다. 그 카페에서 본 통장 하나. 숫자보다 더 무거웠던 건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자주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우리가 정말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같은 날짜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일정표는 빈칸 없이 채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비어갔다. 그녀는 결혼 준비에 더 예민해졌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쉽게 지쳤고,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나는 그 옆에서 미안해했고, 동시에 점점 작아졌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디까지가 함께이고 어디부터가 각자의 몫인지 알 수 없었다. 결정적인 대화는 집 문제에서 다시 시작됐다. 부모님이 일부를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작은 집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였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신축이 더 좋지 않아? 그 한마디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이해는 됐다.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그 선택은 너무 벅찼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대신 결혼 준비 비용은 자기가 더 부담하겠다고. 집은 내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나눠서 하자고. 말은 공평해 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며칠 뒤 카페에서 다시 통장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차례였다.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말. 예전에 남아있던 빚도 아직 있다는 말. 숫자를 들을수록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알고 있던 유함께라는 개념이 하나씩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나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고,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확신했다. 나는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는 걸, 계산만 남은 미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는 걸.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어느새 책임과 부담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서움과 함께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 선택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해도 된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나를 울렸다. 누군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속에 걸려있던 돌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대화의 끝이 어디로 갈지. 공동명의 이야기, 빈 이야기. 서로의 서운함이 차례로 쏟아졌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말하면 서로를 더 다치게 할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멈췄다. 웨딩홀 계약을 취소했고 위약금 결제 알림이 휴대폰에 떴다. 손이 잠깐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편해졌다. 반지 케이스를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카페에 앉았을 때 처음 만났던 날이 스쳐 지나갔다. 5회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나는 무엇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은 견딜 수 없는지 알게 됐다. 지금 나는 혼자 산다. 작은 집이고 조용하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랑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가끔 묻는다. 그때 조금 더 참고 갔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곧 답은 같다. 사랑이 조건이 되는 순간 이미 사랑은 아니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과 시작하고 싶다. 통장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과